네, 일단은 먼저 교수님들 오셨으니까 교수님들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정보 그 학과장님 맡고 계시는 이동기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오세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회장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먼저 공지하실 때그 권기욱 교수님도 함께 오신다고 공지해주셨는데 개인 사정상 먼저 못 오신다고 하셔서 아쉽지만은 다음번 기회에 다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순서에 앞서서 저희 일단은 그 진행 순서랑 시간을 좀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여태까지 해본 결과 그 3일 정도 했었는데 그 보통 이제 저희가 7시 반까지만 예상을 했었거든요. 1시간이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그 워낙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사전 질문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교수님들 자기소개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경영정보학과 이거 마이크 안 쓰고 들리죠? 네. 안 쓰고. 경영정보 주임교수 맡고 있는 이국교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영정보가 이제 경영학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경영정보 전공이 이제 경영학 1호 이제 전공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 과 입장으로서 좀 슬픈 얘기고 우리 경영학과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뭐 경영정보 전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온 이국기겠습니다. 저는 그 인사조직, 경영학과 인사조직 관리에서 조직행동과 인적자원 관리를 가리키고 있는 오세형입니다. 저는 조직행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중에서도 뭐 협상, 갈등 관리 이런 쪽에 연구를 좀 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시간 같습니다. 이번 학기가 이제 제가 건대에서 이제 교수로 부임한 게 첫 학기고요. 지금 현재 조직행동, 미신 경영 조직으로 수업 받기로 있고 수업 듣는 학생들 반가운 얼굴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 예전에 KT 인사팀에서 한 5년 정도, 4년 반 5년 정도 일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다른 경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좋은 직장에 오게 돼서 아주 행복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서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도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진로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그 학생회 차원에서 그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사전 질문을 그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다 받은 걸 이제 여기 포스트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한번 불러보시고요. 하나씩 떼가지고 답변해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인사조직은 왜 교수님이 많이 나오셨나요? 원래 그 시니어 교수님이시면 한 분으로 되는데요. 주니어에서 저희가 나이 말씀드렸고. 자, 먼저 그럼 저부터 문제 할까요? 네, 교수님들도 미리 보시고 떼주시면 되십니다. 네, 잠깐 보지만 전 경영정보학과가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네, 이국희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국희 교수님, 현 경영정보학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이거 나왔습니다. 학과 차원의 문제입니까?
직원입니까? 아니면 이 학과에 소속한 학생 차원에서 임명입니까? 그게 애매모호한데 일단 학과 차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2016년도부터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MIS 전공으로 그대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은 경영학과 소속의 경영연구과 전공으로 이렇게 남게 되겠죠. 큰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세훈 교수님 하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MIS 교수님이 먼저 다 받으시고 나가시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아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 경영정보 나오신 이국희 교수님께서 빨리 지금 나가시는 예, 지금 급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먼저 그러면 교수님 그 경영정보만 나중에 다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사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정혜정 교수님에 관한 질문도 있고 이렇네요. 잘못 부르면 안 되죠. 자, 경영정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분야별로 어떤 역량이나 자격증이 필요한지를 또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기간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주신 질문.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정보학과 전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는 사실은 뭐 다른 전공과 비교는 하지 않고 그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장 많이 수강하는 과목이 IT 쪽이에요. 경제학을 넘어섰다고 그러네요. 2016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IT 과목을 배우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게 그래서 이제 IT에 관한 이제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럼 경영정보학과 출신이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I 업체라고 삼성 SDS나 LG CNS 이런 전문 기업을 갈 수도 있고 혹은 IT 서비스 기업 네이버나 다홈 같은데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혹은 일반 기업의 IT 관리라든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다양한 분야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차별적인 역량 같은 거 예를 들어 자격증이나 역량 같은 거 앞으로 향후 한 5년 내지 정도 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빅데이터 이런 게 되죠. 두 번째가 핀테크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질문 통합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면 인터뷰 최종 인터뷰에 갑니다. 가가지고 면접 갔다 하면 보통 이제 4대1 정도로 봅니다. 서류 심사, 필기시험 다 거쳐서 도착하게 되면 한 4대1 정도 한 25% 확률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하는데 면접 담당관이 경영정보가 뭐 하는 곳이죠? 라고 물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그렇게 묻게 될 겁니다. 한 50% 정도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내가 어떤 차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만 잘만 한다 그러면 뭐 50%에서 100% 면접에서 차별적인 역량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기업을 진출을 하게 될 때 아무래도 기업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단어가 첫 번째가 혁신이고 빅데이터고 핀테크고 이런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좋은 게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몇 가지를 쭉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뭐 대충 그렇습니다. 자격증 같은 게 뭐냐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역동적이고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죠? 클래식 뭐 공인회계사처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자격증, 그래서 뭐 오라클이라든지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협회에서 내는 그런 자격증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핀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혁신 지향적인 하도 웹사이트 하나를 고칠 수 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KT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KT 담당관이 여러분 경영정보가 전공학생한테 물었어요. 경영정보가 뭐 하는 데지? 그래서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 질문이 나올 줄 준비해 뒀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KT 웹사이트를 보니까 다른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에 비교해서는 웹사이트가 조금 어떤 색깔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바꾸어서 고객들 접근성을 향상시키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말하면서 면접관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는 걸릴 줄 알았다고 그런 식으로 어떤 경영 정보가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진취지고 역동적이라서 자격증이 있는 학문은 아니다. 회계 석다 같은 거.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대충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이제 질문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묶어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저에게 묻고 싶은 거, 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호키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손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개인적 질문 말고 개인적으로 네. 질문. 네. IT 기업을 갈 때 일반 경영학과보다 경영정보학과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IT 서비스 기업. 네. 예를 들자면 뭐 KT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예. 예를 들어 네이버 예를 들어보시죠. 예, 네이버 도움이 되죠. 예. 근데 그런 거에서 그 기술 경영학과랑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영정보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건지. 다른 IT 융합 그런 학과보다. 예를 들자면 저 네이버 하나 예를 들게요. 네이버가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 어딜까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또 어디든지 원서를 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목표, 어떤 전략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있는 것도 좀 알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이버가 라인이죠, 그죠? 해외 진출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들 대상으로 네이버가 자랑하고 있는 방대한 지식인 그리고 알리바바가 한국에 공격에 왔을 때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에 관해서 우리 경영정보학과가 어떤 식으로 대체 나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식인은 빅데이터와 지식인을 합쳐서 한번 새로운 네이버가 자랑하는 주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네이버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 듣고 아는 게 그쪽 분야니까 훨씬 낫다. 그리고 제가 또 그래 같으면 구글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고 싶어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걸 한번 치고해서 구글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먹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술 경영하고 비교를 해라. 뭐 인사 전문가 비교를 하라 그러면 제가 입장이 굉장히 남이세요. 공식적으로. 네, 아까 이쪽에서도 예. 네. 아까 혁신적이기 때문에 많이 변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자율생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간 예를 들어서 뭐 C어나 자바 같은 거 다루면 컴퓨터 공학적인 자율생성은 저희 전공이랑 좀 연관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말이죠. 경영정보학과의 핵심 과목으로 프로그래밍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적이 있었고, 올해 C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못하면 프로그래밍 당한다, 프로그램 당한다라고 조선일보 보수적인 신문 사설까지 나올 정도로 코딩이 중요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없애버린 이유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첫째 이제 많은 프로그램마들이 어디서 쏟아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막 쏟아지는 바람에 프로그래밍 인력의 단가가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만 주면 인도에서 C급, 대한민국에서는 A급 프로그램을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들이 전부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너무나 세계에서 강국에서 많은 인력들을 쏟아내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보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묶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도입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이,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선택도 안 하고 프로그램을 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없어버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은 지금보다는 좀 더 어떤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보다는 엔지니어가 더 중요하다. 설계가. 분석과 설계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땅을 파고 시공을 하는 인력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집 구조를 설계하는 그런 인력들이 경영정보학과가 궁극적으로 경영대학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고급 인력을 모습이다. 인도 프로그램만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영문과라든지 공문과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되면 학원에서 3달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래밍 한다고 막 그 인력들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고급 인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영정보학과가 지향하는 인력은 고급 인력이다. 엔지니어다. 디자이너고,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C 프로그래밍을 방학 동안에 배워서 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취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할 때 그런 인력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좋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s nice to have. 그렇지만 must have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것 같지만 가지면 좋은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빼주셨나요? 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예.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닌다거나 다른 학과 수업을 통해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설계나 어떤 디자인 같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경영정보 전공 필수 과목은 전통적으로 딱 2과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2과목을 배우는데 그 2과목에 관한 어떤 지식과 소양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수준은 넘었었습니다. 학부에서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 에디슨에 의견을 딱 내게 되면 2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를 물어보는 게 SI로 갈 것이냐 SM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SI는 뭐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는 그런 부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SM은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SI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 프로젝트 가면서부터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배워나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
차원에서는 그 두 과목 외에 이제 별도의 과목을 이렇게 배우는 과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배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자격이 좀 오라클 같은 데 가면 부분적으로 좀 배워줍니다. 그렇게. 네, 더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저는 원래 생물학과 학생인데 생물학과? 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용생물과학과를 원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번 학기부터 경영정보학을 복수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에 기획직무 면접을 보는데 이 경영정보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처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디 면접을 본다고요? 현대제철 기획직무에서 현대제철. 아, 현대제철. 현대제철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까? 네, 어떤 전공으로 냈습니까? 두 가지 전공을 둘 다 냈는데 직무를 기획으로 써서 경영정보를 살리는 쪽으로 냈습니다. 아니 이제 생물학 학생이 현대제철에 가서 원서를 냈는데 전공은 경영정보 전공으로 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서 직무는 경영정보를 살리는 쪽으로 어필했습니다. 경영정보를 진짜로? 네. 그러면 굉장히 다방면으로 박식하겠네요, 그죠? 자, 근데 구체적인 질문은 뭐죠? 네, 이제 전공을 대학에서 배운 거를 이용해서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물어볼 때 제가 솔직히 경영정보 쪽에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경영정보에서 다전공 했습니까? 네, 지금 두 번째 학기 두 번째 무슨 과목 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 듣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만 들었습니까? 경영학 관련된 내용 말고 경영정보 관련된 내용 데이터베이스만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과목 듣고 그렇죠. 아무리 현대제철 입장에서 생물보다는 경영정보에 더 관심이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현대제철에서는 얘는 제철 산업이 지금 어떤 산업입니까?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그죠?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현대제철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웃풋을 현대자동차에 공급을 하고, 그런데 제철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철은 누가 만들죠? 포철이 있고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중국에는 포철 같은 규모의 제철 공장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장성에 딱 막혀버립니다. 딱 막혀버려요. 그렇다고 이제 고품질을 나가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원치 않고. 근데 현대제철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세는 멈춰져 있는 산업인데 이제 그쪽에 들어가면 구조조정 당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나가겠는데 이제 현대제철에서 경영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역시 프로세서 혁신일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업무 프로세서를 좀 더 IT를 하면 스마트한 프로세서로 한번 바꾸고 싶다. 정보와 프로세서를. 그런데 한번 기여하고 싶다. 지금 경영정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어떤 정부 체계라든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떤 좀 혁신적으로 쇄신하는 현대제철 스마트 프로세서로 한번 이렇게 혁신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그대는 어쩌면 기획조정실이나 IT 관리실 같은 데 이런 데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제철 기획조정실로 가게 되면 그 뭐죠? 선골로 하는 이게 경영정보 나온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에 많이 갑니다. 왜 기획조정실에 많이 가냐 그러면 기획조정실 하는 일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뭘 바꿔 나가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프로세서 구조를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IT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연구 출신들이 가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고 배고 보고 들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터넷 가가지고요. 가서 인터넷에 가가지고 프로세스 혁신 한번 치보십시오. 그럼 설명이 조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나오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기존의 대규모 정치 산업의 안정적인 정치 산업 프로세스를 좀 더 혁신시키고자 해보고 싶다. 이런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어떤 대안인 것 같네요. 제 생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사가 이렇게 예, 시간분만 그러니까 인사 경영연구 헷갈리는 것보다 한쪽 예우해 주신다고 나이 들었다고 한쪽 먼저 하고 와서 하자 뭐 이런 건데 뭐 또 질문 있는 대로 계속 예, 그러면 만약에 뭐 시간 예, 뭐다 예. 괜찮으시면은 그냥 그 교양정보 그냥 한 번에 예, 다 예. 끝내고 그러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교양정보 관련해서 더 질문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손을 드시고 예. 저 한 번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SI 업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SI 업체가 가고 싶어서 컴퓨터공학을 다전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컴퓨터공학과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어차피 개발은 다 어느 대학 나온 사람 써도 되는 거고 경영이 SI 업체를 가봤자 할 일은 영업밖에 없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SI 업체는 다들 기피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진로에 대해 약간 회의가 들기도 하고 많이 불안한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그럴까? 어차피 개발 수준에서는 다전공을 해봤자 뭐 SI 업체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니까 경영은 하는 일이 거의 뭐 영업 쪽이라고 SI 업체는 수주하는 일이 전부라서 영업 그런 일이 전부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은 세일즈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일즈 못하면 돈 많이 못 봅니다. 쉽게 말해서. 시키는 일만 책상에 앉아서 뭐 일을 한다고 그래가 돈 많이 버는 게 진짜로 가서 큰 프로젝트를 나오고 이래야 돈도 많이 벌 뿐더러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진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갔을 때 20년, 30년 뭐가 되고 싶으세요? CEO가 될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다. 후보라도 끼어야 돼요. 적어도 이상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이사하면 어떤 대우가 어떠신지 아시죠? 제 친구는 등기 이사로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드리면 뭐하지만 연봉이 5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그 당시 삼성 잘 나간 200% 받았어요. 1년에 150억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정시야. 이제 세일즈에 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이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공무원 되세요. 공무원 되세요. 치꼬리만 월급 받아가지고 30년, 40년 가는 걸 길게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많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야심찬 도전 이렇게 그러면 세일즈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친구 컴퓨터공학과 시각에서는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을 뭘 시키죠? 개발. 프로그래밍 시켜요. 이 설계도대로 짜. 그럼 짭니다. 아까 내가 프로그래머들 월급을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인도 출신들 150만 원만 주면 그쪽에서는 떵떵거려 놓고 우리 150만 원 주면 하는데 걔네들 생산性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도들이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3D 직종.
더티하고 데인저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그렇게 막 욕해먹고 막 다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런 기업들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이야기 제가 했지만 시공사 뭐 중장비 기사도 있어야 되고 벽돌 나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 관리하는 현장 소장도 있어야 되죠. 현장 소장이 벽돌 나르다가 현장 소장 됩니까? 아니요, 상반이 다릅니다. 양반하고 그거하고 이미 다르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컨설턴트들, IT 컨설턴트 절반이 IT입니다. IT 컨설턴트. 프로세스 혁신하고 이노베이션하고 한 달 얼마 받는지 아세요? 삼성전자에서 SDS 컨설턴트 주는 임금비가 한 달에 2,500만 원.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만 컨설턴트한테 주고 3분의 1은 회사가 먹지만 그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DB,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지고 이렇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프로세서 혁신이라는 디자인 시스템 분석가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프로그램하고 약간 구분이 되죠. 그래서 물론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은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인도에서 밀려오죠. 전국 365개 대학 중에서 컴퓨터 공학과 365개 학과에서 다 쏟아내죠. 국문과 뭐 이래서 취업 안 되면 IT 교육 받아서 C 언어 배우고 웹 디자인은 IT로 우르르 쏟아지죠. 자본주의는 뭐죠? 수요가 많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대신 못 받게 돼. 가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 떨어지게 돼. 경영정보는 어떤가요? 수요도 크지는 않지만 공급이 어떻게 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떤 한두 사람 이야기에 가지 말고 넓고 길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말을 너무 이렇게 기 안 들고 그러니까 노심초사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일단은 한 번만 더 받고 이쪽에서 하나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전 질문에서 교수님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거의 다 뽑은 것 같은데요. 경영정보학과의 주 취업 분야가 궁금합니다. 아까 대답했죠, 그죠? 그랬습니다. 아까도 현대제 저쪽으로 일반 기업에 가가지고 뭐 혁신이나 IT 관리나 뭐 예를 들어 마케팅 쪽도 CRM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이렇게 좋게 보는 쪽은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네이버 다운 이게 여러분 삼성전자 10년 전에 주가 지금 주가 어느 쪽에 얼마나 뛰었는지 아시죠? 네이버는 어떤가요? 구글은 어떤가요? 성장세가 말이죠. 엄청나게 성장.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직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려서 올라가요. 밀려서 막 올라가요. 그죠? 지금 정권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권에서. 앞으로 정권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은행하고 정권은. 10년 후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는데 한편. 왜 그렇죠? 모든 게 IT로 자동화되고 있으니까. 자꾸 지점수가 자꾸 줄어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정권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잘려요. 매년 5%씩 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양한 분야를 갈 수 있지만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분야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1974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세계 제1, 국내 제1의 학교가 어디냐? 원자력공학. 지금 어떤가요? 없어졌죠.
48년 서울 올림픽 할 때 최고 좋은 서울 의대보다 더 좋은 학과가 어딘지 아세요? 경희대 한의과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의사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응? 한번 진짜 처참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한방을 안 하고 홍삼 사 먹고 찍어버리니까. 진짜 보약으로서 침으로서 이렇게 놨는데 사람들이 아프면 양의사한테 가고 보약은 홍삼 먹고 그러니까 뭐 월급 200만 원 받고 어디 부원장으로 있는 애들이 수두룩하고 이러거든요. 그때 그렇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 졸업할 때 지금 27, 8에서 앞으로 48세 여러분 전성 프라임 타임 때 뭘 해야 될 거냐? 어느 쪽에 베팅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감히 이야기를 하지만 IT 서비스로 가야 된다. 구글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다음도 좋고 핀텍 하는 시장도 좋고 전자결제하는 KG 모빌리언도 좋고 그런데 저때 가기 싫으면 화장품 회사를 가. 화장품 회사. 근데 화장품 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죠? 이건 진입장벽이 없는 화장품 회사. 진입장벽이 누구나 이렇게 재료만 가지고 배합만 하면 되는데 향만 조금 레시피만 조금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 브랜드 쌓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브랜드 이미지가 중국에서 대한민국이 쌓아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모레퍼시픽이 뭐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가가 50% 뛰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클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럼 아모레퍼시픽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 회사가 크면 어떻게 돼? 밀려서 따라 올라가죠. 그치? 증권회사, 삼성증권에 들어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10년 정도 못 잘린다는데 지금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베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하는 화장품 또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품 말고 바이오 의료기기 몸이 아프니까 이빨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뭐 이런데 그런 산업들이 점점 큰 산업이고 그러니까 화장품, 바이오 또 하나 분야로 그러니까 IT 서비스다 이렇게 다음이 지금 시총이 한 1조 원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2배가 된다는데 저는 함께 던지겠습니다. 그 말은 2배가 된다는 말은 인원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밀려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경영정보 전공이 워낙 신지향적이고 뭐 그런 분야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저는 안전보다는 성장하는 산업의 한편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두고 싶은데 좀 성장하는 분야 쪽으로 좀 시선을 좀 돌리자. 예를 들자면 뭐 삼성 SDS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삼성 SDS가 SK CNC가 LG CNS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삼성 SDS 주가가 상장 딱 하고 나니까 새벽 뛰었죠. LG CNC는 지금 SK하고 이제 합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쪽은 성장하는 산업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그 전에 혹시 뭐 교수님께 따로 더 질문해 주실 분? 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또 국제기구 같은 곳으로 MIS 전공하려서 간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분이 있는 비영리단체? 네. 예를 들자면? 아니면 국제기구 같은 거. 국제기구? 네, 비영리단체도 그냥. 국제기구, 유네스코 뭐 이런 데? 네, 그런데요. 도서관은 어떤가요? 네? 도서관 쪽은
원래 취향이 그쪽 방향이세요? 아니 조금 생각했었어요. 돈 많이 안 벌었대요. 진짜로. 많이 벌면 좋긴 한데 이쪽도 생각했어요. 그쪽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그쪽으로 가시자는 이유가 뭐예요? 아 원래 부모님도 그쪽에 계셔서 그 월드비전 그쪽에도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했었어요. 가고 싶다는. 경영정보학과 출신으로 제가 알기 아는 한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한국능률협회 거기가 친구 있죠. 능률협회 협회라든지 그런데 경영정보는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데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필요한 채널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걸 처리하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혁신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뭐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먹히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내가 한 사례는 모르겠지만 아까 현대제철 이야기 들었지만 특히 현대제철보다는 그쪽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SNS 채널이라든지 혹은 모바일 소통이라든지 혹은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 일을 해서 어떤 업그레이드 정보 메커니즘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배운 데이터 모델링을 한번 적용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군요. 어떻게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이런 괜찮습니다. 아까 이 질문은 아까 ERP 중요성이 약하게 커리큘럼에 빠진 걸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ERP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10년 전에 ERP에 관해서 좀 배웠어요. 공부 좀 해요. 그럼 기업에서 ERP 막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ERP 없는 기업이었거든요. ERP 거의 다 기업에 있는 모든 소프트들이 다 깔려져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하면 뭐죠? 기업에서 뭐 그렇게 관심은 요즘 이슈가 뭐죠? 이슈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뭐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납이 딱 발생하면 미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바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객이 이제 이렇게 달고 가다가 충전 안 된지도 모르고 쑥 가버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2달 뒤에는 미납 버짓을 받아요. 언제 며칠 날 어느 도로에서 미납 발생함 그 이후에도 몇 분 해갖고 얼마까지 돼서 똥이 이렇게 무섭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2달 동안 미납 통행료도 못 받고 또 도로공사에서는 뭐죠? 이거 정리한다고 바쁘고 돈 못 받아서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납 버짓 주소받기 못 받아봐요. 근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미납이 딱 발생하면 어떤 차량이 미납이 발생했다. 그 차량 소유주의 등록 휴대폰 SMS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면 얼마죠? 300원에다가 편지지 봉투비 하면 한 건 보내는데 700원 듭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가게 되면 SMS 문자를 보내면 경비가 얼마 들죠? 40원 듭니다. 그런 거 만약에 예를 들자 그러면 뭐 유네스코도 그렇고 뭐 어디 가가지고 빅데이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핀테크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말하면 왜 기업체에서 관심 있는 게 요즘 이슈거든요. 그래서 ERP가 10년 전에 유행했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슈는 그런 이슈고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10년 후에 또 바뀌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ERP는
그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ERP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얘기가 있다고 주장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아까도 빅데이터, 모바일, 핀테크, 파이낸스하고 아이디어가 붙인 거, 간편결제라든지 혹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뭐 이렇게 파이낸스 업무를 진행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경영정보 그게 아직 내 말을 알고 보면 말이죠.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에요. 다 배운 것들. 데이터 구조를 좀 달리하고 소통 체제를 하고 프로세스를 바꿔버리면 척척척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잠시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가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그 좋은 말씀이나 인생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자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가게 되면 만약에 끝까지 계시게 되면은 이제 같이 해주시는 지금 갈게. 왜냐면 내가 있으면 김 교수님부터 어떻게 얘기했는데 저도 배가 무지고 그래서 수업 마치고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고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교수님께서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래 오늘 뭐 이 포커스트가 알려서 자리를 마련해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삼성 SDS에서 SM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메일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SI가 뭐고 SA이 무엇이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 좋다라든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이메일 답장이 날라오고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에서 10분간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10분간 뭔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속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뭐 일남 미녀의 장녀로서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절대로 그거 듣고 싶어하는 소리예요. 해당 기업에서 10분 동안 발표 듣고 싶어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매력적인지 전면적인지 차별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서 이제 질문이 있다. 그러면 뭘 발표해야 될까요? 발표할 게 없어요.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 발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영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 이메일로 소통하십시다. 그럼 제가 적어도 저한테 본 이메일은 지워버리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나름대로 답변해주고 제가 못할 답변이 있다 그러면 이석준 교수한테 물어봐라 라든지 그렇게라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질문 많이 주시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예우를 받고 오늘 눈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